새벽 5시 반 나는 늘 이 시간에 눈이 떠진다. 6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다. 부엌으로 향하며 오늘은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생각했다. 할머니, 좋은 냄새다. 준호가 잠옷바람으로 나타나 내 허리를 꽉 안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자다. 우리 준호 일찍 일어났네? 바지락 들어간 된장찌개야.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때 며느리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아침부터 할머니 일 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정장을 차려입은 유진이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어머님, 일찍부터 수고하세요.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사였다. 의무적인 느낌이랄까. 식탁에서 유진이가 말했다. 준호야, 오늘 영어학원 가는 날이지? 새로 주문한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해. 알록달록한 젤리 형태의 비타민을 꺼내며 덧붙였다. 어머님이 끓여주신 찌개도 좋지만 요즘 아이들은 따로 영양 관리를 해줘야 해요. 성장기라서요. 내가 끓인 찌개가 영양이 부족하다는 뜻인가? 속으로 씁쓸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구나. 유진이가 알아서 챙겨주니까 고맙네. 아들 민철이가 나타나 한 숟가락 떠먹더니 엄지를 세웠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준호야, 할머니 요리 맛있지?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런데 그 순간 유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다. 뭔가 불편해하는 듯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유진이가 준호의 학교 준비를 도왔다. 나는 자연스럽게 도와주려 했지만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 준비물을 챙기는 모든 일을 혼자 처리했다. 할머니, 다녀올게. 준호가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다녀와, 우리 준호야. 준호야, 학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숙제 꼭 해와야 해. 할머니는 그냥 집에서 쉬시면 돼. 유진이의 마지막 말이 내 가슴에 작은 상처를 냈다. 그냥 집에서 쉬시면 되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 수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은 적막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30년 전이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고개를 숙였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 며느리는 나를 시골 할머니로만 본다. 그것도 좀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나는 낡은 에르메스 핸드백을 꺼내 보았다. 30년 전 남편이 사준 가방이었다. 가방 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화려한 파티에서 찍은 사진, 사업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때의 나는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는데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그때의 나는 위엄이 있었다. 품격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일 뿐이었다.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이 돌아오는 소리였다. 할머니, 다녀왔어. 준호가 달려와 안겼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서운함이 사라졌다. 우리 준호, 학원에서 뭐 배웠어?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숙제 정말 잘했다고. 역시 우리 준호가 똑똑하지. 할머니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런데 유진이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준호 저녁은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어요. 영양사가 짜준 식단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영양 균형이 중요해서 또다시 소외감을 느꼈다. 내가 해주려던 저녁조차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유진이가 알아서 하렴. 억지로 웃으며 물러섰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어머님, 오늘 준호학교에 학부모 모임이 있어요. 유진이가 화장을 하며 말했다. 완벽한 메이크업과 명품 정장 차림이었다. 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준호 할머니로서 유진이의 손이 잠시 멈췄다. 거울을 통해 나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님이요? 사실 요즘 학부모 모임은 좀 복잡해요. 교육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고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라. 말끝을 흐리며 할머니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유진이가 알아서 잘하렴. 실망감을 숨기며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저렸다. 유진이가 나간 후 혼자 남은 오후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였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유진 씨 아니에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들이 유진이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다. 오늘 학부모 모임 어떠셨어요? 아, 좋았어요. 요즘 교육 트렌드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준호 할머니는 안 오셨나요? 보통 할머니들도 많이 오시던데. 그 순간 유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저희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라 교육 트렌드를 잘 모르세요. 요즘 학부모 모임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손자 교육에는 관심 많으시겠네요? 글쎄요. 좋은 의도는 있으시지만 요즘 방식과는 많이 달라요. 된장찌개 같은 거 끓여주시고 옛날 방식으로 공부 봐주시려고 하시는데 유진이가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이 나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아이들한테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할머니 방식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 이해해요.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준호 교육은 다 담당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 하거든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급히 떠났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가 그렇게 무시받을 사람인가? 30년 전 나는 수십 개 자선단체의 이사장이었다. 교육재단을 운영했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로 치부되고 있었다. 그것도 내 며느리에 의해서. 된장찌개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민철이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그런데 유진이한테 들었는데 오늘 학부모 모임 있었다면서요? 엄마도 같이 가셨어요? 아니야. 며느리가 알아서 갔어. 엄마도 가시지 그랬어요. 준호 할머니인데. 유진이가 요즘 학부모 모임은 복잡하다고 하더라. 아들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아들은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니 준호가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다녀왔어. 오늘 엄마가 학교에 왔었어.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 엄마가 선생님한테 할머니 얘기도 했어. 할머니가 나한테 정말 잘해주신다고. 그런데 요즘 교육은 좀 달라서. 준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유진이가 끼어들었다. 준호야, 저녁 먹자. 할머니한테 학교 얘기는 나중에 해드려. 밤늦게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나는 침실에 앉아 낡은 에르메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30년 전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다. 교육재단 설립 기념식 사진. 그때 나는 무대 중앙에 서서 축사를 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교육 트렌드를 모른다고 무시당하지 않았는데 장학금 수여식 사진을 꺼냈다. 내가 직접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도 교육이 뭔지 알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마트에서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시골에서 올라온 분, 교육 트렌드를 잘 모르는 옛날 방식.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다. 60대 중반의 평범한 할머니. 30년 전에 우아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내가 누군지 언젠가는 보여줄 때가 올 거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요. 식탁에서 들려온 아들 민철의 말에 내 손이 멈췄다. 설거지를 하던 내 등 뒤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다. 요즘 교육은 정말 달라졌어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확신에 찬 채로 이어졌다. 그래, 내가 어릴 때랑은 완전히 다르지.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어머님도 좋은 의도로 도와주시려는 건 알지만 준호한테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요즘 아이들은 맞아. 엄마, 유진이가 교육학 전공했잖아. 이런 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아.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릇을 놓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래, 유진이가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유진이가 위로하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이 더욱 상처가 되었다. 다른 걸로 도와달라는 것은 교육에는 끼어들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다녀왔어. 하지만 유진이가 빠르게 끼어들었다. 준호야, 어서 손 씻고 간식 먹자. 그리고 숙제부터 해야지. 엄마, 할머니랑 먼저 얘기하고 싶어. 할머니랑 얘기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공부가 우선이야. 예전에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한테 달려와서 하루 있었던 일을 쏟아놓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준호가 뒤를 돌아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더욱 아팠다. 손자까지 이런 상황에서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유진이가 이미 음식을 시켜놓았다고 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준비했어요. 준호 영양관리 차원에서 전문 도시락을 주문했거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야 하지? 편히 쉬세요. 어머님은 항상 고생만 하시니까. 정중했지만 나를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이었다. 식사 준비도 아이 교육도 모든 것에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모두 함께 앉아 있었지만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준호야,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어? 내가 물어보자 유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가 오늘 영어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역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니까요. 우와, 우리 준호가 정말 똑똑하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좋은 중학교 진학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다시 걱정하지 말라, 즉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민철도 거들었다. 역시 유진이가 잘하고 있네.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내 아들까지 나를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낡은 에르메스 가방을 꺼냈다. 30년 전의 추억들이 담긴 보물 상자 같은 가방이었다.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천천히 열었다. 먼저 보인 것은 30년 전 신문 기사였다. 김순덕 여사, 교육재단 설립으로 사회공헌.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때의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인정받던 사람이었다. 사진 속의 나는 당당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들. 그때의 나는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남편이 사업가로 성공했을 때 나는 그 옆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했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다. 내가 설립한 장학재단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을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가방 속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냈다. 김순덕 희망교육재단 이사장. 명함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확고해졌다. 내가 교육한 아이들이 수백 명이야. 내가 지원한 학생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어. 며느리 유진이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시골에서 올라온 분, 교육 트렌드를 잘 모르는 옛날 방식. 옛날 방식이라고? 교육 트렌드를 모른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였을까? 억울함이었을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순간 결심이 섰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다. 내가 누군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 30년간 숨겨왔던 내 정체성을 다시 찾을 때가 온 것 같았다. 가방 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30년 전 인맥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었다. 희망교육재단. 내가 만든 재단이니까 아직도 내 이름이 남아있을 거야. 그 순간 내 안에서 30년간 잠들어 있던 김순덕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새벽 3시, 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울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였다. 일단 희망교육재단에 연락해보자. 결심이 섰다. 더 이상 시골 할머니로 숨어 지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새벽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가 너무해. 다음 날 오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갑자기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손을 멈췄다. 준호야,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놀라웠다. 할머니는 괜찮아. 엄마가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방식일 뿐이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할머니가 슬퍼하는 거 내가 다 봤어. 그 말에 내 가슴이 뭉클해졌다. 티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손자는 다 알고 있었나 보다.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 어젯밤에 할머니 방에서 우는 소리 들었어. 조심했는데 들켰나 보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한 말도 들었어.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할머니는 시골 사람이라서 교육을 잘 모른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나한테 옛날 방식으로 공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싫다고 했어. 내 가슴이 쿵 떨어졌다. 며느리가 아이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또 뭐라고 했어? 할머니 된장찌개는 짜서 나한테 안 좋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나랑 너무 많이 놀아주면 공부에 집중 안 한다고 했어.
준호의 말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랑 많이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하는 거야. 할머니 된장찌개도 정말 맛있는데 못 먹게 하고.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왜 그래?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 그 순간 내 안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손자에게까지 나를 나쁘게 말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이가 돌아온 것 같았다. 준호야, 다녀왔어. 할머니랑 뭐 하고 있었어? 엄마, 나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 뭔 얘기? 할머니가 왜 슬픈지 물어봤어. 유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할머니가 슬프시다고? 왜? 엄마가 할머니한테 심하게 해서. 준호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준호야, 엄마가 언제 할머니한테 심하게 했어? 할머니한테 교육 모른다고 하고, 된장찌개 짜다고 하고, 나랑 놀지 못하게 하고. 준호가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유진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엄마,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 할머니는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데. 준호야, 그건 어른들 문제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아니야. 할머니는 내 가족인데 왜 어른들 문제야? 준호가 소리쳤다. 8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다. 나는 할머니 편이야. 할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고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어. 준호가 내게 와서 꽉 안겼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 편이야. 아무도 할머니를 무시하면 안 돼.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온 가족이 나를 외면하고 있을 때 어린 손자만이 내 편에 서주고 있었다. 유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워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런데 유진아, 내가 교육을 모른다고 생각하나?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교육 트렌드가. 요즘 트렌드를 내가 모른다고? 내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다. 유진이가 당황하는 게 보였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에요?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맞서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 공부도 잘 가르쳐줘.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으로 하면 더 쉬워. 준호가 내 편에서 말해주었다. 할머니는 똑똑해. 내가 모르는 것도 다 가르쳐줘. 준호야, 그건. 엄마는 왜 할머니가 바보라고 생각해? 할머니는 바보 아니야. 준호가 소리쳤다. 그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새파해졌다. 준호야, 엄마가 언제 할머니가 바보라고 했어? 엄마가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방식을 모른다고 했잖아. 그건 바보라는 뜻 아니야? 아이의 직설적인 말에 유진이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어색한 분위기로 저녁을 먹었다. 준호는 계속 내 편에서 있어 주었고 유진이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들 민철이가 돌아와서 상황을 파악하고는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엄마, 유진이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알고 있어. 하지만 민철아, 나도 할 말은 있어.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평소에 순종적이던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마침내 용기를 냈다.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고 30년 전 연락처를 찾았다. 희망교육재단.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희망교육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순덕 이사장님을 아시나요? 김순덕 이사장님요? 저희 재단 설립자이신데요. 혹시 어떤 일로? 제가
김순덕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말 이사장님이세요? 저희가 그동안 연락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뵐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첫걸음을 내디뎠다. 준호가 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잠 안 와? 응, 준호야. 할머니한테 와. 준호가 내 침대로 올라와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고마워, 우리 준호야. 엄마한테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정말로 행동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응, 보여줄 수 있어. 할머니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30년간 숨겨왔던 김순덕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 오후 2시에 희망교육재단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가족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유진이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다. 어머님, 어제 말씀드리려던 거 있잖아요. 준호 기숙학원 보내는 걸로 결정했어요. 나는 수저를 든 손이 멈췄다. 옆에서 준호가 깜짝 놀라며 엄마를 봤다. 엄마, 기숙학원이 뭐야? 준호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정말 좋은 학원을 찾았어. 거기서 공부하면서 지내는 거야. 지내는 거라고? 집에 안 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말에는 와. 그런데 평일에는 거기서 공부하고 자는 거야.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유진아, 그건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예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준호는 내 손자기도 해.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잖아. 어머님의 의견도 듣긴 했지만 전문가의 조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네. 교육 전문가들이 요즘 아이들은 독립성을 길러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할머니한테 너무 의존하면. 할머니한테 의존한다고? 어머님, 준호가 할머니만 찾고 할머니 방식에만 길들여져서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폭발했다. 내 방식이 뭐가 문제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민철이가 중간에 끼어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정하라고? 내가 30년간 참아온 걸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그렇게 화내실 일은 아니잖아요. 준호를 위한 일인데. 준호를 위해서? 할머니와 떨어뜨려 놓는 게 준호를 위해서?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시니까요. 유진이도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다.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어? 매번 교육 방식에 의견 주시고 준호한테 옛날 방식으로 이것저것 가르치시고 옛날 방식이라고 또 그러네. 나는 일어서서 소리쳤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진이도 일어서며 맞섰다. 할머니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손자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온 식탁이 조용해졌다.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요즘 교육 트렌드도 모르시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유진아. 민철이가 며느리를 제지하려 했지만 유진이는 계속했다. 시골에서 살다가 올라오신 분이 서울 아이 교육을 어떻게 알겠어요? 된장찌개나 끓여주시고 옛날 이야기나 들려주시면 되지. 왜 교육까지 간섭하세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내 편에서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 유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다. 너마저. 엄마도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준호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편하게 지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야? 내가 이 집에서 뭐라고 살라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만 계속 울고 있었다. 싫어. 나는 기숙학원 안 갈 거야. 준호가 소리치며 내게 달려왔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있고 싶어. 기숙학원 안 갈 거야. 준호야, 엄마 말 들어야지. 유진이가 준호를 떼어내려 했지만 준호는 더욱 꽉 매달렸다. 싫어. 할머니한테서 배우는 게 더 좋아. 할머니가 더 잘 가르쳐줘. 준호야, 할머니는 옛날 방식으로밖에 못 가르쳐줘. 너한테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해. 옛날 방식이 뭐가 나빠?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게 제일 좋아. 준호가 울면서 소리쳤다. 할머니, 우리 같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자. 그 말에 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 좋아. 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갈게. 엄마, 어머님, 민철과 유진이가 놀라며 말했다. 어차피 내가 있으면 간섭이고 옛날 방식이고 교육에 방해가 된다니까 내가 나가면 되지.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럼 어떤 뜻이었어? 내가 바보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유진이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 가족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쳤어.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필요 없는 존재였구나. 할머니, 안 돼. 준호가 매달렸지만 나는 결심이 섰다. 방에서 짐을 싸는데 준호가 따라와서 계속 울었다. 할머니, 가지 마. 내가 기숙학원 갈게. 할머니만 가지 마. 준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넌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해. 나는 낡은 에르메스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며 말했다. 준호야, 할머니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뭔 말이야? 할머니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집에서는 아무도 그걸 몰라주더라.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온 가족이 나와 있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너무 성급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나는 결심이 서 있었다. 내가 나가면 이제 마음 편하게 준호 교육하세요. 시골 할머니가 간섭 안 할 테니까. 어머님, 그리고 유진아, 준호한테 할머니 얘기 안 좋게 하지 마. 아이가 상처받아.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서 내 다리에 매달렸다. 정말 안 가면 안 돼? 미안해, 준호야. 나는 준고를 꽉 안았다. 할머니가 곧 다시 올게. 그때까지 좋은 아이로 있어.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준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 돌아보면 마음이 바뀔 것 같아서였다.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에게 말했다. 명동으로 가주세요. 희망교육재단이 있는 곳이었다. 오늘 오후 2시 약속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30년간 살던 집이 멀어져 갔다. 이제 정말 끝이야.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었다. 진짜 김순덕으로서의 시작 말이다.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희망교육재단에서 온 메시지였다. 이사장님, 오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메시지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과연 오늘 오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오후 2시 명동에 위치한 희망교육재단 건물 앞에 섰다. 30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30년 전 내가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재단이 이렇게 커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김순덕 이사장님 맞으시죠? 로비에서 젊은 여성이 나를 반겼다. 박미영 과장이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이사장님을 찾았는지 모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박 과장이 설명했다. 오늘 이사장님을 뵙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사장님이 지원해 주셨던 학생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까지. 20층 컨퍼런스룸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김순덕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안녕하십니다. 저는 현재 희망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민우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 김영우 교수님이십니다. 이사장님이 30년 전에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분이죠. 키 큰 의사가 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어머, 영호야, 너 기억해. 나는 30년 전 그 어린 소년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분은 대법원 판사이신 박정희님이십니다. 한 명 한 명 소개될 때마다 나는 그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다. 30년이 흘렸지만 내가 도운 아이들의 얼굴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사장님, 이분은 교육부 차관이신 이철수 님이십니다. 교육부 차관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사장님,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꼭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장님의 교육 철학과 30년간의 공헌을 인정해서 정부에서 직접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상입니다. 정 이사장이 화려한 상패를 내밀었다. 30년간의 교육 공헌을 인정해서 올해 교육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장님이 지원하신 학생들의 명단입니다. 총 847명이고 이 중에 의사 123명, 교수 89명, 판사 검사 34명, 사업가 156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다. 혹시 김준호 학생의 할머니 되시는 김순덕 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초등학교 교장 최영숙입니다. 김준호 학생의 할머니가 바로 저희 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김순덕 이사장님이라는 걸 오늘에야 알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주목했다. 준호는 저희 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 중 하나예요. 그리고 준호가 할머니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시다고 항상 말해요. 통화를 끊으려는 순간 컨퍼런스룸 문이 갑자기 열렸다. 할머니, 준호가 울면서 달려들었다. 뒤에 민철과 유진이 따라 들어왔다. 준호야. 나는 손자를 꽉 안았다. 할머니,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그때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이 정말 김순덕 이사장님이신가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바라봤다. 유진 씨 맞으시죠? 교장 선생님이 유진에게 말했다. 혹시 준호 할머니가 교육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셨나요? 유진의 얼굴이 새파해졌다. 어머님은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전설 같은 분이세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백 명의 학생을 지원하신 분이시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민철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이게 정말인가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30년간 숨기고 살았어. 유진이가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아,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하고 교육을 모른다고 하고 유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서렴 유진아. 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민철이도 내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민철아. 엄마가 이런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할머니, 나 맞다고 했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했지.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다. 친구들이 우리 할머니는 평범하다고 하면 나는 항상 아니라고 했어. 우리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라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할머니, 이제 기숙학원 안 가도 되지? 할머니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유진이가 급히 말했다. 준호야, 당연히 안 가도 돼. 할머니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면 그보다 좋을 수가 없지. 정 이사장이 나서서 말했다. 이사장님, 이제 다시 저희 재단으로 돌아와 주시겠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모두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고 싶지만 가족이 먼저예요. 어머님, 유진이가 급히 말했다.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일 하세요. 저희가 모든 걸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 네. 그리고 준호 교육도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제가 어머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수 소리가 컨퍼런스룸을 가득 메웠다. 30년 만에 진짜 김순덕이 돌아온 순간이었다. 어머님 집에 가요. 어머님 방이 그대로 있어요. 민철이가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유진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요. 희망교육재단을 나서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30년간 숨어있던 진짜 내가 드러난 것이다. 할머니 손. 준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무시하지 못해. 그래, 준호야.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어요. 알고 있어, 유진아.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보자. 가족 모두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이제 더 이상 시골 할머니가 아닌 당당한 김순덕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사랑받는 할머니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30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정말로 온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 가족은 편안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준호가 내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유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님,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30년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도우셨는지, 얼마나 훌륭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런 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 제가 어머님을 무시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는 걸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을 보면서 제 과거가 떠올라서 더 거부감을 느꼈나 봐요. 유진아, 시골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나도 시골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그게 내 뿌리야. 그 뿌리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어. 제가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진짜 교육이 뭔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래, 함께 배워보자. 준호를 함께 키워보자. 집에 도착해서 나는 오랜만에 부엌에 섰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였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다가왔다. 괜찮아, 유진아. 아니에요.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의 된장찌개 비법을. 비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 그냥 정성이지. 정성이요? 응.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끓이는 거야. 우리 준호가 좋아할까? 민철이가 맛있어 할까? 유진이도 건강해지길 바라면서. 유진이가 진지하게 내 손길을 지켜봤다. 저녁을 먹고 나서 준호가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 이제 내가 할머니 자랑해도 돼? 그동안 자랑 못했어? 할 수는 있었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이제는 마음껏 자랑해도 돼. 와,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말해야지. 그날 밤 유진이가 내 방으로 왔다. 어머님, 잠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럼 만자. 사실 제가 준호를 기숙학원에 보내려고 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과 준호가 너무 가까운 게 질투가 났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질투? 네. 준호가 저보다 어머님을 더 따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머님이 준호한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부족한 엄마인 것 같아서 자꾸 불안했어요. 유진아, 할머니와 엄마는 준호한테 다른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떤 역할이요? 엄마는 준호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할머니는 준호의 뿌리와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야. 둘 다 필요해. 그러고 보니 준호가 어머님한테서 배우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인성이나 예의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같은 것들. 그래, 그런 게 진짜 교육이야. 어머님, 앞으로 저도 어머님께 배우면서 준호를 함께 키우고 싶어요. 그래, 함께 해보자. 다음 날 아침 민철이가 출근하기 전에 내게 말했다. 엄마, 제가 어젯밤에 유진이랑 얘기 많이 했어요. 유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엄마를 제대로 모시겠어요. 모신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가족으로서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 돼. 며칠 후 우리 집에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아침에 내가 준호와 함께 아침을 먹고 유진이와 함께 학교 준비를 도왔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할 게 있어. 뭔 발표? 내가 존경하는 사람 발표야. 할머니 얘기할 거야.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다. 할머니가 교육 전문가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정말 똑똑하시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주신다고.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준호야, 할머니 자랑 많이 해. 우리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우니까. 일주일 후 나는 희망교육재단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30년 만에 복귀였다. 이사장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일단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보고 싶고,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요? 가족 교육 프로그램이요. 할머니, 어머니,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내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한 달 후 준호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희망교육재단 이사장님 특강이었다. 할머니, 우리 학교에 와서 얘기해줘. 강당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의 할머니이자 희망교육재단 이사장 김순덕입니다. 진짜 교육은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고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거죠. 특강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유진이가 말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유진아, 너도 이제 훌륭한 엄마가 되어가고 있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유진이가 말했다. 어머님, 제가 끓인 된장찌개 맛 좀 봐주세요. 한 숟가락 떠보니 정말 맛있었다. 어머님 비법대로 정성을 담아서 끓였어요. 정말 맛있다. 우리 유진이가 이제 훌륭한 요리사가 됐네.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다. 이제 할머니 된장찌개, 엄마 된장찌개 둘 다 먹을 수 있어. 6개월이 지났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유진이는 내게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배우며 중고를 키우고 있었고, 나는 희망교육재단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3세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할머니, 엄마,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어느 저녁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년간 숨어 살았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후회되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할머니, 나 숙제 다 했어. 준호가 달려와서 보고했다. 우리 가족 그리기였어. 할머니 봐. 할머니, 엄마, 아빠, 준호가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할머니가 제일 크게 그렸어. 할머니가 우리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말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나는 30년 전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다. 하지만 이제는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연장선으로 보였다. 낡은 에르메스 가방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30년간 나를 지켜준 고마운 가방이야. 이제 더 이상 시골 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이제 진정한 김순덕이다. 과거의 성취와 현재의 지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모두 어우러진 완성된 나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준호에게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유진이와 함께 아이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희망교육재단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것이다. 30년을 돌아 결국 찾아온 진정한 행복이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내일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진정한 교육은 학벌이 아닌 삶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다.